오늘 하루 완전히 꽝이야.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수화 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화 꿈나무 김광지입니다. 수화돼지 최항순입니다. 오늘은 그 감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 어휘 중에서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짜증나요. 이런 단어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세계 공용어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수화에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짜증납니다라는 짜증난다는 수화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얼굴 표정이고요. 이 검지손가락을 관자놀에 대시고 이렇게 위아래로 약간 흔들듯이 표현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얼굴 표정을 짜증난 것처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짜증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배워보자면 저희 아들이 다음 달이면 돌이거든요. 아들이라는 수화는요. 그 엄지손가락으로 배 앞에 대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는 모습이죠. 그러면 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들, 우리 김성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아들은 남자, 딸은 여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두 명을 낳기 때문에 아들 쌍둥이 같은 경우에 아들 두 명이니까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딸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딸 두 명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입니다. 자유라는 수화는 두 손을 돌려주는 자유롭다, 자유라는 수화고요. 한국당 할 때 한국은 이렇게 씁니다. 한국 정치하는 당이라는 수화는 여기서 이렇게 모임이라는 수화로 씁니다. 그래서 같이 수화를 해보시면 자유, 한국, 당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배웠으니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이걸 안 배우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라는 수화는 함께라는 수화입니다. 양손 검지를 펴시고 손 아래쪽을 붙이신 다음에 위로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민주라는 수화는 치아를 한번 가르쳐 주시고 주먹 위를 손바닥으로 써 내립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당, 더불어, 민주, 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색깔을 하나 배우긴 배웠는데 북한을 얘기할 때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 배웠고 오늘 그러면 하얀색이라고 하는 걸 잘 배웠네요.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단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투쟁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간곡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 선생님 보시기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시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김성태 의원은 왜 그럼 단식을 하는 걸까요? 사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의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그래서 결론을 맺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분들이 국회 자체를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시키고 회기를 열지 않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국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시위는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은 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 듭니다. 사실 투쟁 방식 중에서 단식이라고 하는 건
가장 힘없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고귀한 투쟁의 방식인데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그렇게 힘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리고 고귀하고 품격 있어야 되는 시위의 방식을 약간 희화화시킨 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뭐 본인 스스로는 얻고자 하는 성과는 얻으셨기 때문에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단식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긴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 검찰이 수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재판장에 가서 판사님이 땅땅땅 해서 범죄 유무를 가르쳐 주시는데 일반적인 검사가 조사하는 걸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될 때 특별검사, 특검을 작동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답이고요. 실제로 정치권에서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정권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경찰이나 검찰에게 어떤 외압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불신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고 진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고 있는 것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벌린 범죄가 아니라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릴 만한 김경수 의원이 연관되어 있고 혹은 그보다 더 연관되어 있을 만한 그 내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시기상으로 보면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스크래치 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가 담겨 있는 거죠. 이번에 법률안의 명칭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참 이름이 깁니다. 여러분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최 선생님의 수화를 한번 잘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서도 시사수화 몇 가지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드루킹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터넷과 특별검사 이 두 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수화는요. 양손을 피시고 가운데 손가락을 같이 대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수화입니다. 특별검사라는 수화인데요. 이 두 단어가 만들어 합쳐진 수화입니다. 첫 번째 특별하다, 두 번째 어떤 것을 검사하다 혹은 조사하다라는 수화인데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만 이렇게 끝을 잡으시고요. 왼 반대편 손목에서 팔뚝 위를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별하다라는 수화고요. 검사하다라는 수화는요. 검지와 중지를 약간 구부려서 피시고요. 손가락 끝이 얼굴을 보게 그다음에 얼굴 앞에서 살짝 돌려주시면 검사하다라는 수화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셔서 특검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뜻일 것 같고 특별검사, 특별하다,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등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죠.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트위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했던 말인데요.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값진 은메달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국민들의 비난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은메달을
노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 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궁금한 데가 제주도가 좀 궁금해요. 제주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 선거가 참 스펙타클합니다. 원래 현역의 제주도지사는 원희룡 지사이신데요. 현재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탈당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가 되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문대림 후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말 그대로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누가 이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은 일정 정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을 또 할 수 있고 또 정당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랜 기간 동안 원희룡 지사가 자유한국당과 함께 정치를 해오셨고 가장 최근까지도 그 당의 옷을 입고 정치를 하셨는데 선거 때에만 유불리를 찾아서 탈당을 했다가 결심하였습니다. 또 당선이 되거나 다음 정치적 액션이 있으면 복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정상적인 정당 정치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수화 단어 2개 정도만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거라는 수화인데요. 자, 손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해주시고요. 이걸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을 이렇게 기역자로 굽어주셔서 투표한 것을 함에 집어넣는 그런 모양입니다. 선거 혹은 투표의 수화 단어 같은 수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탈당인데요. 탈당은 입당한 후에 입당한 것을 취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당할 때 쓰시는 이런 원서, 입당 신청서를 바닥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탈당입니다. 그러면 선거. 자, 이렇게 투표함을 만들어서 기역자로 집어넣는 것. 아마 투표용지를 한번 접어서 넣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딱 접어서 집어넣는. 그러면 탈당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가 있고 여기에 입당을 하는 원래 상태에서 이 입당 원서를 버리는 것. 이게 탈당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컷오프라고 하는 것. 이것도 수어로 있습니까?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이 목을 어떤 친다. 자격에서 잘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컷오프의 수화 있습니다. 예, 컷오프라고 하는 것. 제 인생에서는 이 수어를 앞으로 쓸 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역단체장에서 6석을 얻지 못하면 본인이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걸 지키실지. 지금 예상으로는 6석을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누가 2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후의 정계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지방선거여서 실제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건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줄어들거나 변동이 있을 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번 선거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폭망한다고 할지라도 의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폭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그냥 궁금해요. 폭망은 어떻게 수어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수화가 있어서 좀 고민되긴 하는데요. 정당이 망했다 할 때 뭐 이런 표현이나 혹은 이런 표현,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네요. 망했다,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느낌의 수화가 있고요. 일상생활할 때는 제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만났는데 시합하다가 내가 졌어, 한 방 맞았어 라든가 오늘 하루 완전히 꽝이야,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수화 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참 많은 수어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총정리 차원에서 오늘 배웠던 것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먼저 사랑합니다. 짜증나요. 자유, 한국, 당이라고 하는 거 배웠고요. 더불어, 민주, 당, 인터넷, 가운데 손가락을 맞부딪히는 거죠. 인터넷입니다. 특별, 검사, 투표 용기에 넣습니다. 선거와 투표 동일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탈당 원서를 버리는 겁니다. 예, 탈당이고요.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을 쳐내는 것. 예, 컷오프까지 배웠습니다. 김광진, 최영순의 시사수어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인사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페이스북에도 혹시 수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디 소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아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인터넷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수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국 시도 농아인협회나 농아인협회 지부에 수아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교실들이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에는 충정로역 부근에 전문 수아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동호회,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그 수학 강좌들이 개설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오마이TV 통해서 수학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걸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요즘 유튜브 참 좋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수화를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표정이나 동작들하고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배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